집값이 이제 더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무주택 수요층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잘못해서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제가 강조하다시피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2년 12월 집값이 큰 폭으로 급락했던 그 당시 저는 2024년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미리 예측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접어들면서도 꾸준히 똑같은 말씀을 해드려 왔었죠. 그 당시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자면 2013년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된 상급지 아파트의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증가되면서 결국 집값 반등의 시발점이 생기게 될 거고, 본격적으로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까지 전부 다 집값이 반등될 거다. 다만 1차 저항 금액에 걸리게 되면서 관망세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매매 시세는 조정을 보고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투자 수요가 증가될 거고, 그 투자 수의 몇 건의 거래로도 충분히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2024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천 건을 돌파하게 되면서 집값이 폭발적 상승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심리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무주택 수요층들이 결국 뒤늦게 추격 매수에 임하면서 이제 고점 매수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해 드렸었습니다. 자,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되고 전세 가격도 상승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그 이외의 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로 인해 결국 추격 매수 임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결국 기축 아파트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거다. 특히나 2014년도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의해서 결국 집값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다. 그래서 정고점까지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도 속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자, 이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게 돼도 부동산 시장 동향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무주택 수요층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증가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뒤에 자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 제가 2012년 12월 그 당시 그리고 2013년 6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되기 이전, 그리고 2023년 9월 관망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2024년 5월달 기준 주택 동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집합건물 매매 거래 중에 생애 최초 구입자 비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무주택 비율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2013년 기준에서 본다면 약 38% 정도의 수준에서 맴돌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례 대출 때문에 올라갔었죠. 자, 그리고 12월 달까지 43.6%를 가다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자, 9억 이하의 특례 대출이 이제 중지가 되면서 1월 달, 2월 달 감소세에 머물면서 다시 40% 이하로 비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46.6%까지 큰 폭으로 주택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이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2013년, 2014년, 2022년도 마찬가지 그 3년 동안의 가장 큰 생애 최초 구입의 비율 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늦게 무주택 수요층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 전체 주택 거래 중에 외지인 구매 거래량 및 비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내지인들의 비율은 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자, 요 비율을 보게 되면 2023년 상반기 요 수준은 지금 내지인들, 서울에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택을 거래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외지인의 비율은 이 당시에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서울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외지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서울시장에 들어오는데 그 서울시장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결국 갈아타기, 내 집 마련 갈아타기입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일단 선매수 후 전입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비중이다. 그런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내지인의 비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됐고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정고점 근접한 금액대까지 반등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반면에 전세가율이 조금씩 높아지죠. 매매 시세도 높아졌지만 전세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외 외지인들이 서울시장에 참여하면서 이 19.4% 23년 9월 기준에서부터 2024년 3월 기준 24.5%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시장에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4년까지 집값 상승에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심리의 변화가 생긴 무주택 수요층들이 뒤늦게 시장에 참여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왔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자, 변동률 2023년 4월에 마이너스 0.85였습니다. 이러다가 2023년 10월 달에 0.55%의 정점을 찍고 또 잠시 2023년 하반기 4분기에 잠시 둔화되다가 2024년 상반기 기준에서 다시 상승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국 월간 아파트 월세 통합 가격의 변동률을 보더라도 2023년 상반기 기준보다 지금 기준 2024년 기준 큰 폭으로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월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 및 월세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 10월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24년 상반기 계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의 비중, 월세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그 가격 또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무주택의 심리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인허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5년 평균을 보게 되면 직전 5년 평균 대비해서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입주를 계획해야 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결국엔 인허가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면 신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신축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 결국 기축 아파트로 선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수도권 제외 지방 아파트 인허가 추이를 보게 돼도 5년 평균 기준에서 보게 되면 거의 5년 평균 기준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를 보게 돼도 2022년 파란색입니다. 2022년 가장 분양 물량이 많았던 시점이었죠. 그리고 23년은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24년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2023년보다는 분양 물량이 좀 많은 추세였지만 2024년 4월 달 기준은 23년보다 더 감소폭이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외되는 지방 아파트는 반대로 2023년보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022년보다 높아지고 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물량 추이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 무주택 수요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결국 기축 아파트로 계속 선회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10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인 우위 시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100 이하인 경우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자, 근데 79.7포인트가 나왔습니다. 2023년 4월 달에. 자, 이거는 매도인들의 공급이 훨씬 더 많다. 매수인보다 매도인들이 더 많은 추세였다. 그런데 23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2023년 9월, 10월 달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100 이하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추세는 굉장히 좋은 추세로 이어져 나갔다. 그래서 매수인들의 그 비중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금액이 많이 반등되다 보니까 제가 관망한다라고 했죠. 관망하다 보니까 다시 수급 동량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대 수준에서 머물다가 2024년 1월 달 이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수도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93.5, 예전에 비해 2023년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도인들의 물량들이 더 많지만 매수인들의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또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주택 관련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돼도 100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앞으로 주택 가격의 전망에 있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23년 4월 달에 87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9월 10월 달에 110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110포인트.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다가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다시 90포인트까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4년 2월 달 기준에서 다시 101을 찍은 상황입니다. 24년 4월 기준.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개선되었다. 그래서 집값이 이제 더 상승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수요층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심리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에는 변동형이건 고정형이건 다 4%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국 채권, 장기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시장 금리를 상승시켰죠. 그러다가 23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3% 후반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다뤄드린 바 있었습니다. 지금 고정형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특히 국민은행 고정금리 다 3%, 우리은행도 3%였죠. 그리고 신한은행은 지금 2.9%로 2%대로 진입한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15억이 초과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1%대의 금리까지 지금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득 기준도 1억 3천 이하에서 2억까지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무주택 수요층들 가운데서도 연소득이 높은 그런 분들이 또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앞으로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 변화가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추이를 보게 돼도 예전에 비하면 2023년에 비하면 2024년 기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게 돼도 주택담보대출 이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맨 밑에 있는 표시가 2023년 2월 달에 0.2%였는데 24년 2월 달 1년 됐는데
0.27%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의 비율을 보더라도 안정권에 속해 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지금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료입니다.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 조달의 자료인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정책모기지론,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것들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가율입니다. 자, 지금 2023년 12월 5조 1천억 증가됐고요. 그리고 24년 1월 4조 9천억 계속 증가되다가 3월 달에 잠시 5천억 정도로 증가폭이 감소되었죠. 그러다가 4월 달, 5월 달에 다시 그 증가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 5월 달 기준 5조 7천억 정도로 증가되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 모든 대출 다 포함해도 약 870조 정도로 지금 잔액 기준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은행의 전부 가계대출을 보더라도 기타 대출 포함한 모든 대출을 보더라도 약 지금 1109조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리고 무주택 수요층들의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뒤늦게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고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애 최초 무주택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무주택 수요층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대면 상담 받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은 1주택자가 대부분 상담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어떻게 처분을 계획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대면 상담이었고 1주택자는 어떻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또는 1주택자 가운데서도 지금 자금 여력이 좀 있는데 또는 뭐 만약에 투자를 하는데 전세보증금 증액돼서 남는 자금인데 이 자금 갖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이 줄을 이었다면 저번 달부터 5월 달부터 갑자기 무주택 수요층들의 이 상담 문의가 엄청나게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지금 6월 달에 거의 대부분 지금 무주택 수요층들의 상담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지금 무주택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와서 엄청나게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심리적 변화가 엄청나게 생겼고 지금 엄청나게 조급한 마음에 상담을 계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분들이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집 마련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개개인마다 자산 현황과 부채 현황에 따라 답변이 다 다르고 계획이 다 다르고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 2022년 12월 그리고 2023년 6월 2023년 9월 달에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예측해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해드렸는지 예전 강의 영상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 그리고 다주택자의 매물 회수로 인한 호가 고수로 인해서 결국엔 금액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주택자는 뒤늦게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였을 때 나오겠죠. 뒤늦게 나온다. 따라서 이 거래량도 서울시장의 거래량이 회복되고 반등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과정에서 청약 경쟁률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건축비용, 땅값,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분양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당첨이 되면 뭐 대출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첨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반등한 상황에서 만약에 지속적 상승이 나오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그대로 그냥 전세로 유입돼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나마 뒤늦게라도 기축 아파트 선회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거다.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분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집값이 다 반등되고 이미 무주택 수요층들은 통계지표 매스컴을 보고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통계지표에선 2023년 6월 기준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고 통계지표가 이제 발표가 된 시점에서 시장에 나왔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 시장에 나왔는데 최소 1, 2억 정도가 반등되어 있다. 핵심지는 2, 3억 정도가 반등됐다. 절대 못 샀죠. 그런데 뒤늦게 나오니까 상급지 아파트는 이미 가격은 완전히 고점, 전고점에 다다랐고 그나마 상승이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 소형 평형대로 볼 수밖에 없죠. 이분들은. 자, 그런 아파트는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런데 서울 핵심지 구축 아파트, 외곽지역 일대. 이제는 지금은 그나마 서울 핵심지 구축 아파트를 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구축 아파트에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 외곽의 준신축 아파트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있을까요? 경기 인천 외곽 신도시 신축 아파트가 9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있을까요? 늦은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이거 고점에서 하는 겁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 9억 이하 아파트 1분기만 하더라도요. 서울 아파트 기준 약 6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50%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집값이 많이 반등, 상승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급지를 매도하고 상급지 매수가 갈아타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같은 기준에서는 기존에 17%였습니다. 1분기 때. 지금 2분기 기준에서 9%입니다. 매매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적죠. 그러니까 지금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의 핵심 구축 아파트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9억에 있는 아파트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 뒤늦게 나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된다? 고점 매수한다. 따라서 가장 기준점인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잘 선점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 그래야지 차익 실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부동산 하락 구간에 있는 저점 매수의 좋은 기회를 이렇게 차익 실현으로 우리가 발판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이런 핵심적 일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상급지역 일대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동시에 동반 하락했었습니다. 자, 근데 상급지역보다 하급지역 일대의 아파트들의 낙폭이 훨씬 더 컸는데 이 하급지역의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의 낙폭이 훨씬 더 방대하게 확대되었었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한 가장 큰 요인으로 우리가 꼽아본다면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고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 실수요층들의 주택담보대출, 전세수요층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되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이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동반 하락하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다주택자분들의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역전세의 노인분들의 매물 출회 현상으로 매물이 적체됨에 따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락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상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고요. 또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 수요층들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형 평형대의 역전세의 노인분들이 거의 없었다. 또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역전세의 노인분들 2011년에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에서 본다면 매매 거래량이 엄청나게 축소되었던 시기였죠. 우리 2021년을 기억해보면 그 시기에는 이미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된 시장이었었습니다. 자, 실수요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상급 지역이 아닌 하급 지역으로 많이 유입됐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는 이미 상급 지역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였었습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도 굉장히 높았고 또 여러 규제 정책,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급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투자 수요층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수요층들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들이 상급지가 아닌 하급지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23년 상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 완화로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해소되고 또 지금 기준금리가 3차례 연속 동결이 됨으로써 시장금리가 선행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대폭 완화되었죠. 따라서 1주택자들의 실수요,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급 지역에서 상급 지역으로 이동하다 보니 상급 지역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었을까요? 당연히 상급 지역의 매매 가격은 반등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 당연히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상급지역 일대에서는 매매 가격 반등, 상승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급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큰 폭으로 하락된 물건으로 매도를 하고 저렴한 금액엔 상급적으로 갈아타다 보니 하급적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9억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나옴에 따라 또 하급적 일대의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이 된 거죠. 따라서 하급적도 상급적의 가격 상승에 있어 똑같이 갭 메우기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다만 시차를 두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상급적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 이후에 시차를 두고 물량이 소화된 이후에 상승 전환되는 상황이 나중에 놓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상급적 일대, 뭐 잠실 같은 지역 일대도 26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인데 이게 18억까지 하락했던 금액이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18억 했던 아파트의 이 가격이 지금 전고점 대비 거의 85에서 90%까지 반등에 성공하다 보니까 한 22억까지 상승하게 된 겁니다. 어느새 5억이라는 가격이 반등 상승된 거죠.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하기 어렵죠. 자, 18억 금액을 받던 무주택 수요층들은 22억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모든 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연준에서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무작정 먼저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주택 수요층들은 매매가 아닌 다시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리 선반영돼서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급지역에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상승되면 그동안 저점이었던 전세 가격을 받던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상급지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층들이 어디로 가면 또 하급지역의 전세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급지역 일대 또 전세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면 전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지역 일대에서는 대부분 이런 현상으로 지금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는 시차를 두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호가가 높아지게 되면 무주택 수요층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자, 이러면 가격이 또 정체되는 관망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되다가 매매와 전세가 어떻게 되죠? 매매는 가격이 눌려 있는 거고 전세는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선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 수도권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게 결국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 무주택 수요가 뒤늦게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1주택 갈아타기, 여기에 투자 수요가 나와서 집값을 끌어올리고요. 또 뒤늦게 누가 나옵니까? 무주택 수요가 나와서 고점 잡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의 전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모든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 모든 지역들이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이제 앞으로 무주택 수요층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지금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엔 제가 예측해왔던 대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걸 여러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각자 개개인마다 부채 현황과 자산 현황 전부 다 다르고 전략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계획을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집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지만 그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우상향한다. 근데
주기가 명확하게 있다. 상승 주기와 하락 주기가 명확하게 있고 그 하락 주기에서도 반등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우하락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댓글 같은 거 보면 아니 뭐 저번에는 상승한다 해놓고 왜 갑자기 또 하락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 막 반등하다가 갑자기 2024년 4분기부터 집값이 왜 갑자기 또 하락합니까? 거기에 따른 제가 미시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큰 틀로 봤을 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 보시면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그리고 뭐 2024년 전망한 강의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카테고리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 거시적 방향의 그런 영상들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매일 영상 배포하는 거는 미시적 관점이니까 거시적인 걸 좀 한번 보시고 매일 찍는 영상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주택 수요층들이 이제 뒤늦게 나오면 제가 강조하다시피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